사랑합니다. 그레이트 홍쌤의 과학실. 오늘은 바이러스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 하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바이러스의 구조부터 보면은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머리 큰 거미같이 생긴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데요. 머리 쪽에 이렇게 단백질 껍질에 안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요, 담배 잎에 반점이 생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단백질 껍질 속에 이렇게 핵산이 나선 모양으로 안에 들어있어요. 자, HIV 바이러스는요, 무서운 질병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기 단백질 껍질, 파란색 보이죠? 이 단백질 껍질 속에 RNA가 들어있습니다. 바깥쪽은 지질 성분과 그리고 단백질 성분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뿐만 아니라 무생물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숙주 세포 안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숙주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그 숙주나물 숙주가 아니라요, 이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는, 기생한다고 하죠. 기생하고 있는 생물체를 숙주라고 합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할 수 있고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식물에, 그리고 HIV 바이러스는 사람에 감염되어 기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숙주 세포 안에 있을 때는요, 유전 물질, 즉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물적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와 자기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죠.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 자기 증식, 즉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과 돌연 변이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바이러스의 DNA와 RNA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주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돌연 변이가 나타남으로 인해 우연히 바이러스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진화한다는 겁니다. 자, 무생물적 특성은 숙주 세포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생명체라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세포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세포막이 아닌 단백질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는 단지 바이러스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개 자체 효소가 없습니다. 효소가 없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왼쪽엔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효소가 없다니요. 숙주세포 안에 있을 때 효소는 누구 효소이냐? 바로 자신의 효소가 아니라 숙주세포의 효소를 자신이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물질 대사를 하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 바이러스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의 특성 알아볼까요? 자, 다음으로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생명과학은 모든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며 통합적 특성을 가진다. 아주 작은 분자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이후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생명현상을 아우르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데요. 사건 현장에 떨어진 혈흔이나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하니 이를 분석하여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는 이런 법의학은요, 생명공학, 의학, 법학 이런 학문들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파리의 특성. 파리가 어떻게 운동하고
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생리학에서 밝혀내죠. 무인 비행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바로 컴퓨터 과학이 접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기에 기계공학이 적용이 되어야겠죠. 생명과학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많은 학문과 서로 통합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